네, 코스피가 11일 외국인 매수 힘입어서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55.58포인트, 1.88% 상승하면서 3013.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장보다 17.94포인트, 2% 이상 상승하면서 908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3거래일 만에 900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조 7,048억 원어치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2011년 7월 8일 이후 역대 2위 규모의 순매수세였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 1,175억 원, 5,911억 원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2,116억 원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658억 원, 35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1%, 3% 강세를 보여줬고요. 또 최근 주가 흐름이 부진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LG화학이 5% 넘게 올랐고 삼성 SDI가 8%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SK이노베이션도 6%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전 종목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기계 섹터가 3% 이상 올랐고요. 화학 섹터, 그리고 비금속 광물, 증권 등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보험, 전기가스, 섬유, 의복 섹터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3%에서 2% 강세를 보여줬고요. HLB는 1%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알테오제는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펄어비스가 4%,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2% 올랐습니다. 역시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비엠이 7%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CJ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6원 80전 떨어지면서 달러당 1,135원 9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뉴욕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다우지수, S&P 500이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이 부양책에 조기 서명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또 폭발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은 그동안의 변동성, 아직까지는 뭐 변동성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변동성을 보였던 장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꾸준히 올라왔던 증시가 잠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다시 시장이 방향을 좀 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재 금리가 1.53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1.6을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그동안 금리 상승은 뭐 기정사실화 한다 하더라도 속도면에 있어서 너무 가파른 게 아니었는가, 그런 시장의 우려감이 있었는데 금리의 상승도 속도 조절론에 들어갔고,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시에 있어서의 조금 그 조정의 빌미를 줬던 것들이 다시 환원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말씀하셨다시피 조 바이든이 경기 부양책에 이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부분들, 지금 물론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환자 수가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현재 당장 실물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코로나19 백신에 따른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벌이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나서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증시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2월, 3월 달에 증시가 한 차례 조금 조정을 받았던 것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좋은 또 하나의 방향 전환점이 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고용 시장도 조금씩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도 호재였던 것 같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1만 2천 건. 이게 지난해 11월 이후 사상 지금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포스트 코로나 관련에 대한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주식들도 그런 쪽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네. 뭐 여행이라든지 소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들, 뭐 제가 어떤 고용이 늘었는지는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관련 뭐 업계들의 움직임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방향을 이렇게 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자아내면서 증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주간 단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어떤 스팟성 이런 얘기보다는 추세가 이제는 좀 턴해서 다소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해서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증시를 뒤흔들었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네. 지금 1.52% 수준에서 뭔가 좀 안정되는 듯한 흐름을 네.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일단은 속도 조절론에 좀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혹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금리가 들썩거리면서 증시가 변동성을 확대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는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응을 할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속도였습니다. 네.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던, 그러니까 1.2를 찍었을 때 1.5만 와도 증시가 폭락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덧 순간 뭐 1.5를 훅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증시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만, 이제는 뭐 금리 인상을 연준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채 금리에 대한 10년물에 대한 어떤 반응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부터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선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러한 요소들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이 다른 것이 바로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증시에 있어서는 20년간 다른 변동성 요소로 작용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한 차례 몰아친 회오리는 조금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쿠팡이 드디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네. 뭐 공모가도 예상보다 높았어요. 35달러였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장중에는 69달러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예, 시초가가 거의 그 정도 부근에 형성됐습니다. 굉장히 지금 예. 데뷔식을 화려하게 좀 치러냈더라고요. 예.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쿠팡의 이제 본 모습이죠. 네. 쿠팡의 본 모습이 지금 이한승 기자도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시총 3위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상당히 많은 지금 현재 밸류를 받고 있는데, 과연 이 밸류가 적정하냐, 예. 이 논쟁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과연 3위 정도 적자 기업이, 물론 5,600억 적자 중에 5,000억이 방역 비용이니까 뺀다 하더라도 10년째 적자인 기업에 과연 이러한 밸류를 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이 뭐 그거는 차치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이커머스 부분에 있어서 주식들이 한 차례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하면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솔직히 성장주이기 때문에 어떤 밸류를 줘야 될지 모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밸류를 줬기 때문에 꼭 그 쿠팡과 비견한 밸류를 받는다라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되고, 어제 뉴욕 시장에 있어서도 상장가 대비,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해서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흐름들이 어떻게 며칠을 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새로운 밸류를 평가받게 된다라면 국내에 있어서 이커머스 종목들의 오늘 움직임도 상당히 네. 귀치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국내 증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6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상승을 했는데 특히 외국인이 네. 지금 역대 2위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줬어요. 네. 이거 좀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저는 조금 긍정적인 신호를 읽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어제가 이제 내만여의 날이었죠. 선물옵션 만기였었는데 그동안 선물옵션 포지션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선물이 먼저 움직이니까 선물이 아래에 있었고 현물이 위에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 외국인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 기관 투자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과 기관들이 매도하는 요소였었는데 이제 턴했다라는 거죠. 선물이 위에 있고 현물이 밑에 있다 보니까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결국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 이게 뭐 백어데이시냐 뭐냐 뭐 이런 전문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 위에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 앞으로의 증시에 있어서의 선물 가격은 미리 땡겨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들로 시각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한 반영된 시각으로 인해서 선물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현물이 따라가다 보니까 일단은 뭐 당장 오늘 기점으로 보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이 플레이가 가능하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무려 1조가 넘는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면 글쎄 오늘 일단 또 귀치가 주목되긴 합니다만 어제 모습만 봐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포인트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뉴욕발 훈풍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최종현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부양책 조기 서명과 고용지표 개선 등의 호재에 힘입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역시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3,000선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장도 이런 훈풍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사실 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좀 맞이했었던 부분이라서 조금 이제 걱정은 했습니다만 투심이 상당히 개선되어 돌아온 이제 외인들의 매수세로 코스피 3,000선 그리고 코스닥 900선을 좀 회복해 주었던 부분이 좀 아주 의미 깊은 날이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오늘까지도 좀 연장선으로 작용할지가 가장 관건이겠죠.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상방의 명분이라면 이제 외인의 투심 개선이나 미국 경기 부양책 통과 이슈와 더불어서 물가지표 안정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 축소로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또 이제 하방의 명분이라면 연기금의 50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아무래도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어제 장중에 이제 연기금이 좀 순매수 포지션을 보여주었던 적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좀 내심 기대는 했습니다만 역시나 장 막판에 이르러서 다시금 순매도로 전환한 부분이 전일 장 상방의 흐름 이제 제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장은 아무래도 연기금의 이제 비중 축소라는 명분의 매도세가 끝난다면 다시금 박스피 돌파를 예고하는 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가능성을 품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연기금의 수급 패턴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쿠팡이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고요. 또 다른 기술주들의 반등도 돋보였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그동안 조정받았던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이슈를 따라갈 만한 업종으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이제 바로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가상화폐 특성상 정부나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투기성 화폐다라는 의견과 새로운 결제 수단이다라는 의견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은 뒤로 미뤄두어도 될 정도로 이제 가상화폐 거래 대금이 좀 최근 들어서 압도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죠. 최근 거의 뭐 8조 원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국내 주식 시장과 좀 맞먹는 거래 대금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의 경기 부양책 통과 이슈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국내에서 그 경기 부양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소비로 제한된 이제 재정책이라는 게 특성인데 이제 미국에서의 경기 부양책은 조금 다릅니다. 현금 그 자체를 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금들이 이제 실물 경제가 아닌 좀 주식 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한 번 증시는 유동성 랠리를 맞이할 것이고 이제 가상화폐 시장도 결국 또 이제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질 텐데 이에 따른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좀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오늘의 추천 업종으로 이제 가상화폐 관련 업종들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석님 그런데 증시가 반등하긴 했지만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번 주 마지막 거래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죠. 네, 지금 이제 국내 시장은 딱 4가지 키워드에만 초점을 맞춰서 좀 지켜보시면 되는데 네. 첫 번째로 변동성,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금리, 세 번째로 인플레 우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기금의 매도세인데요. 사실 뭐 다 비슷한 맥락의 키워드이긴 합니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4가지 키워드 중에서 이제 하나만 좀 깔끔하게 시장에서 제외되더라도 투심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음에는 좀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장세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의 거센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나의 투자 마인드겠죠. 네. 예를 들어 이제 오늘 10% 떨어지고 내일 20% 올라도 지상할 게 전혀 없는 변동 장세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만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이제 투자하는 기간에 있어서 감내할 수 있는 인내력을 기르시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동성과 금리, 인플레, 그리고 연기금의 매도세까지 4가지 키워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종현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가 1%대 강세 흐름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지수 3,042포인트를 웃돌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6거래일 만에 반등을 나타냈었는데 코스닥도 오늘 0.6%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지수 913.98포인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줄줄이 강세가 예상됩니다. 어제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전 종목이 상승을 했고 오늘 또 뉴욕 증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름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0.8%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2,7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대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39,000원이고요. 어제 2차 전지 관련주의 급등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LG화학 또다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3%대 추가적인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97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쿠팡 뉴욕 증시 상장과 맞물려서 또 네이버, 이마트와 제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관련주들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걸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죠. 네이버도 3.8%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38만 8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LG화학이 3% 강세가 예상이 됐었고요. 또 삼성 SDI도 역시 지금 2.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70만 6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역시 오늘 장에서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24만 6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3%, 2% 강세를 보여줬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예상 체결가 12만 4,6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 오늘장 예상 체결가 14만 9,500원입니다. 이 가운데 HLB 오늘 또 하락세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알테오제는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무상증자 결정 소식 최근에 나왔죠. 오늘 추가적으로 2% 강세가 예상되면서 알테오젠 예상 체결가 14만 4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 쪽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 강세 오늘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3%대 추가적으로 오름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2,4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도 역시 4%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5만 9,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또 전자결제 관련주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쿠팡 뉴욕 증시 입성해서 이제 또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어제장 또 먼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날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어제도 이미 19% 넘는 급등세를 보였던 다날이 오늘 4.5% 또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9,8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KG 모빌리언스도 어제장 2% 올랐죠. 오늘 또 1.8%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9,860원입니다. KG 이니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어제 5% 올랐었는데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46,250원 흐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가량 남았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체크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주, 사실 어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 뭐 LG와 그동안 좀 많이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이거든요. 예,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4차 산업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2차 전지를 테슬라랑 연계시켜서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방식이다.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에 있어서 특히 국내에서 아이오닉 5에 대한 그런 인기가 어마무시하거든요. 테슬라의 판매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뭐 전체적인 글로벌 1위는 아직까지 테슬라를 하고 있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5위를 했다라고 어제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전기차는 도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다음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테슬라로 바꾸던 아이오닉으로 바꾸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근데 테슬라로 바꾸면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고 아이오닉으로 바꾸면 현대차가 올라가겠죠. 어찌됐든 누가 올라가든지 간에 2차 전지는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쇼티지, 소위 말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도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2차 전지는 우리가 조정시마다 계속해서 주식을 모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업종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가장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그 2019년까지 2차 전지 업종 우리가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만 이게 그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를 시현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2020년에 다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되죠. LG 화학이 LG 그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를 해서 IPO를 하는 이유가 자금을 좀 들여와서 공장을 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요소들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이러한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셔도 지금 물론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공격적으로 따라서기보다는 조정 시마다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었던 상황처럼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충분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오늘 호가 보니까 네이버가 지금 5% 강세가 예상이 되고요. 지금 네. 이마트도 3%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이 네이버하고 이마트가 이제 제휴를 해서 그렇죠. 뭔가 조금 신사업을 좀 도모한다라는 측면이 또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쿠팡하고도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제가 예. 지난주에 여기서도 네이버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네. 이렇게 네이버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마트와의 관계죠. 현재 지금 네이버 같은 쿠팡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라든지 배송, 뭐 판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기까지 비용을 좀 많이 쏟아 부어야 됐고 그런 것들이 손정희 회장의 3조라는 돈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네이버는 화면만 열어놓은 겁니다. 네. 화면만 열어놨고 여기에 이제 그 판매자들이 들어오고 배송은 대한통운을 통해서 배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1조 정도의 매년 흑자를 좀 시현해 왔죠. 그것을 현재 지금 이마트랑 손을 잡고 서로 이마트 같은 경우는 또 판매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하면서 네이버는 창을 하나 또 열어주면 됩니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협업 관계가 올라간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네이버의 시총이 약 그 61조입니다. 예. 61조인데 쿠팡이 지금 현재 이거보다 높이 있다라는 맞아요. 거죠. 근데 네이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업부가 많은데도 61조고 쿠팡은 단일 사업부인데 이거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에서 이커머스 지금 국내 1위는 네이버고요. 예. 2위가 쿠팡이거든요. 그러면 네이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게 된다라면 네이버가 지금 오늘 올라갈 만한 것은 이마트와의 협업 관계도 있습니다만 그래 네이버 니네 쪽에서 이커머스 이익 나고 있지. 그러면 쿠팡보다 밸류를 더 쳐줘야지. 이러한 지금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네이버를 새롭게 바라보셔야 된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자결제도 사실은 네. 이제 사실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전자결제도 그렇게 치면 성장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섹터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 저도 2020년부터 전자결제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그전에는 좀 불편하고 저 같은 예. 경우 좀 이렇게 뭔가 좀 깨림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쓰고 저도 이제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탈출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그 여담삼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도 더욱더 무궁무진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쿠팡에서 뉴스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쿠팡이 돈을 벌어서 뭘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우리가 그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우리가 구축하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류센터는 13개가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손정희 회장 돈으로 지었고요. 이제 들어온 돈으로 물류센터는 더 이상 지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바꾸겠다라고 해서 온라인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KCTC가 가장 많이 올랐었던 이유가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 쿠팡과 협업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물론 뭐 다날 같은 경우 쿠팡의 결제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뉴스 때문에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다날이 뭐 쿠팡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쿠팡이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들썩들썩거릴 가능성도 있다. 이게 바로 쿠팡발 오늘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오늘 국내 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출발을 했고요. 다우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도 2%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금 재정부양책 1조 9천억 달러의 재정부양책에 조기 서명을 하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국채 금리도 1.52% 수준으로 안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 애플, 테슬라 다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성장주, 가치주 할 거 없이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 데뷔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치러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장에서 국내 증시에서는 또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들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양시장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출발 지수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현재 1.3% 상승 출발을 나타내면서 3,05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금 3,055포인트 출발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9% 상승세 915.84포인트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지금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1%에서 2%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83,200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4만 원 뚫고 올라갑니다. 14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호가에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시초가 지금 4%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역시 39만 원을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39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2차전지 관련주는 여전히 좋습니다. LG화학이 2%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96만 원. 그리고 삼성 SDI도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가 현재 지금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2% 오름세 70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밖에 에코프로비엠도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만 1,800원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역시 2% 상승세. 포스코 케미칼도 역시 지금 2% 강세입니다. 15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금융주, 보험주는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또 금융주도 좀 오르는 면이 있었는데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주 오늘장에서는 차익실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일제히 하락세고요. 보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주도 오늘장에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모두 1% 내외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 9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자결제 관련주, 쿠팡 관련주도 제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앞서 호가에서 다날, 그리고 KG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 모두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됐었고 특히 어제장에서 먼저 반영이 되면서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다날 같은 경우는 어제 많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지금 음봉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KG모빌리언스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물류 관련주입니다. 쿠팡 관련주죠. 동방과 KCTC, KTH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사실 시초가는 두 자릿수 급등이었는데 지금 각각 7%, 5% 상승세. 그러니까 음봉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KTH가 지금 강세입니다. 그리고 KCTC도 역시 오름세고요. 동방까지도 일제히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오늘 0.5%에서 0.8% 상승세고요. HLB는 오늘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 2% 강세입니다. 14만 3,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1%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 쪽에서도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2차전지 관련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70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와 기관은 각각 513억 원 그리고 11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별 수급을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은 전기전자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 섹터에서도 외국인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통신주에서도 외국인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전기전자에서 물량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도 전기전자에서 매도 우위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6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6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좀 안정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떨어집니다. 4원 90전 내린 1,13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환율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뭐 달러 환율이 1,140원을 돌파하면서 5개월로 최고치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한번 지금 떨어지는 모습인데 좀 달러 흐름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다 보니까 달러 흐름도 조금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러가 나름대로 약간의 강한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국내 원화가 약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국채 금리와 연동된 달러가 나름대로 그 미세 조정으로 들어간 부분들을 보이기 때문에 국내 원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달러가 원화가 이제 약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원화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40원대에서 다시 약간의 원화 강세 오늘은 이제 뭐 약세가 보이긴 했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조금 방향을 바꿨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을 이끌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고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 쿠팡 관련주가 독보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 앞서 저희가 뭐 네이버 이마트도 살펴봤는데 이마트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이마트가 지금 4.5% 상승세. 이게 유통주도 역시 좀 뭔가 신사업을 도모하는 측면 그런 섹터로 본다라고 하면은 또 성장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마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순하게 쿠팡 관련해서 그러니까 경쟁 업체로서 예. 네이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더현대서울이 포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유통 관련주들이 상당히 고무적인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드라마틱하게 2주 동안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억눌렸던 소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들이 좋은데 네. 고급 소비를 나타내고 있는 소위 말해서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마트 같은 경우 일단은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이러한 소비인데 이러한 소비들이 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야외 활동도 물론 오늘 또 정세균 총리께서 거리 두기를 2주 동안 뭐 지금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코로나19 백신 어제자로 5만 명이 넘어섰고요. 이런 것들을 되면 빠르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나면 이 소비가 좀 늘어나고 우리가 이제 야외 활동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미국에 있어서도 월마트의 현재 주가 흐름들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소비 관련주들은 쿠팡이 상장됐기 때문에 모멘텀을 찾았다라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일제는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도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쿠팡 관련주 지금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예. 한국전자홀딩스가 지금 상한가고 그렇죠. 서울식품은 뭐 저희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공곰 예. 그리고 뭐 미래생명자원도 지금 6% 강세고 KCTC, KTH, 다날, 뭐 쇼박스, 동방 다 이게 쿠팡 관련주로 엮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제지 관련주까지 전반적으로 움직이면서 예. 전반적으로 쿠팡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기존에 보였던 쿠팡 관련주와는 약간 좀 그 결이 다르죠. 네. 그전에 올라왔었던 것들은 좀 조정을 받고 서울식품이라든지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러게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테마적인 성격으로 네.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쿠팡과 협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쿠팡을 뭐 이용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한다든지 쿠팡을 한 번 결제할 걸 두 번 결제하든지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과는 상관없이 쿠팡이 상장됨으로써 높은 밸류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부분들이지 이러한 본질 가치는 우리가 보여지지는 않는다. 냉정하게 네. 말씀드리겠고 그렇다면 오히려 같이 다른 밸류를 받는 부분들이라든지 쿠팡이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시고 그러한 관점에서 쿠팡이 지금 현재 약 한 5조 정도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보한 5조 정도의 자금을 어디에 쏟아부을지 이것은 정말 쿠팡으로 본다라면 황금 같은 돈입니다. 기존에 일단은 손정희 회장 돈으로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물류센터 13곳을 다 지어놨기 때문에 이제 물론 뭐 산업 안전이라든지 미국 증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네. 국내 증시와 다르게 산업 안전에 대해서도 많이 따집니다. 따라서 ESG라든지 산업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또 투자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 투자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반도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비 투자하면 관련주들이 예. 들썩거리는 것처럼 쿠팡도 이제 그러한 정도의 역할을 할 자금이 확보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반도체 섹터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나타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또 1%, 2% 그동안 사실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뭐 동학개미 운동 많은 분들이 1위가 삼성전자였는데 정말 속이 아닌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내셨을 텐데 주식 투자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 가치가 올라가면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면서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는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속도가 너무 빨랐었죠. 10만 전자까지 다이렉트로 갔다가 다시 미세 조정 이후에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치를 믿으셔야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지금 줄을 세워놓고 물건을 팔고 있다. 뭐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현재 지금 뭐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 이익이 개선되고 개선된 이익들이 주가를 이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들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IT 섹터에서 오늘 LG노텍 강세가 눈에 띕니다. 네. 지금 사흘 연속 상승세고 뭐 외국계 창구에서도 지금 매수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뭐 올해 영업이익 1조 원 그리고 매출은 10조 원에 도전한다 이런 네. 소식. 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LG노텍이 이러한 부분들을 하면서 그동안 적자를 봤었던 정말 계륵 같은 존재였던 LED를 잘라낸다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ED 참 웃긴 종목이다라고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도 조명이 다 LED로 들어왔는데 LED가 조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교체 수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약간 반영구적으로 반영구적. 쓸 그러니까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예. 교체 수요가 있어줘야 계속 판매가 늘어나는데 그러네요. 한 번 팔고 나면 끝이 나는 거죠. 예전에 가로등도 다 LED 교체에 있을 때 모멘텀이 한참 있었는데. 모멘텀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뭐 기업 입장에서는 전구가 나가야 하고 새로운 전구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러네요. 한번 깔리고 나면 이제 산업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이어서 LG노텍 같은 경우 한 5천억 정도 투자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잘라내고 거기서 이제 현금이 유입되면 지금 LG노텍 할 일이 많습니다. 카메라 모듈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전장 사업이요. 거기에 이제 자금을 이제 투여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LG노텍도 이제 좀 변한다. 결국 기존에 우리가 이제 LG전자도 휴대폰 부분을 잘라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나가는 부분 과감하게 잘라내겠다라는 거. 그전에는 전자업체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다라면 우리가 전자업체라도 잘 되는 곳에 집중하고 안 되는 곳은 잘라내고 그 돈을 가지고 더욱더 투자를 하자라는 선순환의 LG의 새로운 젊은 총수께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했다라는 것이 LG그룹에 있어서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랜만에 지금 3% 강세를 보여주고 네. 있는데 사실 최근에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이 있었잖아요. 여기 예. 64조 원이 몰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도 배정받지 못하는 그런 예, 사태도 생긴다고 네. 하는데 이게 뭔가 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좀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이게 요즘 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우리가 이제 상장할 때 상대 가치를 따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대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규정상 상대 가치인데 그러면 어떤 상대 가치를 따지겠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스위스의 로젠, 중국의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바이오 업체,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세 가지를 따졌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로젠과 삼성 같은 경우는 밸류가 일단은 EV 캐피타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생산 능력을 따지면 한 1.5 정도 나옵니다. 근데 네. 중국 업체가 한 5 정도 나오니까 세 개를 합치니까 평균이 한 2.5다. 그렇게 해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CMO 부분, 위탁 생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제 시작 단계죠. 근데 지금 삼성보다 높은 밸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이 1.5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2.4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하죠.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에 주력하고 있지 예. CMO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CMO에 있어서는 삼성이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쿠팡의 네이버 설명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정도 밸류를 받았으니 예. 삼성바이오도 밸류를 좀 더 높이 쳐줘야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신다면 예. 오늘의 반등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도 다시 좀 힘을 받는데 사실 신재생에너지는 얘기가 많은 게 지난해 많이 네. 올랐기 때문에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솔루션 뭐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 5% 강세고
뭐 OCI도 지금 1.6% 그렇죠. 상승세입니다. 이게 2차 전지, 신재생 뭔가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어차피 신재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야 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탄소 배출권에 대한 오는 부분도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인데 결국 지구 살리기에 대한 것들,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규정화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뭐 어떤 문재인 정권의 탄소 제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스팟성 재료가 아니라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국제 협의를 이제 맞춘 거죠. 거기에 따라서 각 나라들이 2035년까지 CO2를 줄여야 될 양들이 할당돼 있습니다. 이러한 할당량을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도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산업을 키워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이익을 좀 거둬왔었던 것들이고요.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돈을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현 정부가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선언한 부분들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마지막 해다라는 것도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랜만에 비트코인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비트코인이 58,000불을 돌파를 네. 했어요. 지금 사상 최고치 근접하고 있고 국내에선 이미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그렇습니다. 6,600만 원이 6천만 넘어섰는데 자 이제 뭐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뭔가 대체 자산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좀 들리고 네. 있죠. 이제는 금융 같은 경우는 시세도 그렇고 이자도 없고 아무리 보유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비트코인은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더군다나 이제 뭐 일론 머스크의 어떤 해프닝이라든지 다양한 뭐 현재 지금 나라들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이제 내세우겠다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시야가 극명하게 갈리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비트코인의 추세적으로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은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도 좀 해가시면서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어떨까? 유가도 이미 지금 66달러를 넘어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요도 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20달러까지 떨어질 땐 공급이 넘친다라는 예.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공급이 넘치는 건 사실인데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라는 투기 수요도 상당히 많이 몰린다라는 거죠. 유가는 단순하게 수요 공급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금리와 연동돼서 이게 경기 회복과 투자 자산으로서의 요소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유가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원자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같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유가를 올려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면 이득을 보는 업체가 있고 손해를 보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 이득을 보는 업체는 이제 정유화학 업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정유화학 업체들이 주가 흐름들 롯데케미칼을 필두로 해서 그동안 고무적으로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또 여행 섹터가 요즘 올라가는데 항공주들이 못 올라가는 게 항공유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재가 된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여기에 또 관련주들까지 줄줄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성장주냐 가치주냐 되게 의견이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성장주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 아니다, 가치주를 좀 갈아타야 된다, 이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성장주 비중은 한 50% 정도, 절반 정도 보유하시고요. 가치주는 한 30%, 현금은 한 20% 정도는 지금은 좀 보유하셔야지 올해는 현금 없이 들고 가시면 좀 고통이 좀 심하실 겁니다. 2020년까지는 정말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빚을 내서까지 투자하신 분들도 오히려 수익을 좀 냈다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과 적극적인 관점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장주가 성장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많이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한 50% 정도를 보유하시고 가치주도 이제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런 부분들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 9시 2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
많이 샀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카카오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 일제히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밖에 셀트리온, SK텔레콤, KB금융, 삼성물산, 기아차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금융주를 제외하고 또 일제히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빅히트, KT 키움증권입니다. 오늘 포스코 하락세고요. 그밖에 종목들은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키움증권, 한국항공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DLENC, LG전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요. 오늘 LG전자 그럼 좋습니다. 지금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시각 9시 20분 전에 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 여전히 1%대 상승세 유지하면서 3,050선 지지가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코스닥 조금 더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917.2포인트입니다. 오늘 3월 10일 금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